주제 너무 제가 기대가 돼가지고 선생님. 네, 저 이거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아 또? 시작이 너무 안 돼. 근데 왜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려울까요? 네, 시작이 어려운 경우에 오늘도 X, Y 지축을 준비했는데요. 네. 하나의 X축은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시작한다. 그다음 또 하나의 축은요. 좋은 결과물이 한 번에 빵! 나와줘야 돼. 네. 두 번, 세 번은 못해. 이런 생각이 강한 정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시행착오. 너무나 두렵다. 아, 실패가 두려운 그런 친구들. 이게 높은지 한번 자가 진단해보세요. 학생들 보면 세팅이 진짜 완벽해요. 일단 청소부터 합니다. 아, 당연하죠. 청소는 네.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간식도 준비한 친구 있어요. 당연하죠. 음료도 하나 있어줘야 돼. 그렇죠. 저는 일단 네. 이 준비 단계, 물리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거 네.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결과물에 접근하는 이 과정을 좀 오늘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보고서 쓸 때요. 이 보고서 쓰는 학생들이 선생님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머릿속에 보고서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마침표까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쓴다고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그 과목에서 관심 있고 더 탐구해보고 싶은 단원이나 주제 설정하기. 거기에서 탐구해야 되는 뭐 자료들 검색하기, 그걸 분석하기, 거기서 내가 배운 점 정리해보기, 거기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점 정리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거 아닌가요? 단계별로. 네. 네. 그러니까 요 계획들을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시작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거 하나씩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은 Y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이게 탁 나아졌으면 좋겠다.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요. 한 번에 그게 딱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다. 과학에서 실험이요. 한 번에 딱 되나요? 그 어떤 실험도 한 번에 탁 되는 건 없었죠. 그렇죠. 당연히. 무수한 실패 과정. 거치고. 네, 그걸 거치고 나서야 어떤 이론이 나오고. 맞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연역서 탐구하고 아시죠, 여러분? 아하. 네, 그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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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앞에 X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팅이 완벽해야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의 연결점으로요. 아니 진짜 완벽한 세팅이라면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도 알아놔야 돼요. 아, 그것도 사실 완벽한 세팅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찾아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한 세팅일 수도 있고 네. 또 심리적으로는 그런 실패에 내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쵸. 있을 수 있지. 그럴 이런 수도 과정이 있지. 생길 수 있지. 어. 그럼 내가 실패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실패하면서 성공했는데 나는 그러면 한 번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아유, 말도 안 되죠. 네, 이건 좀 너무 허황된 자기신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아까 얘기했던 작은 시작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노하우들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예상되는 실패나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한 대처법, 요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보고서를 쓸 때 나는 이런 결론, 이런 강조점을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오히려 반대 입장들, 나의 입장을 비판하는 자료들이 더 많아서 내가 이걸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들까지 좀 알아두는 거 그렇게 되면 실패가 나타났을 때 좀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유형이 우리가 또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 못하는 Z축 유형이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도 접근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축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패가 두렵다,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내 생각의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과정 중에 시행착오나 실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이걸 해내는 게 중요할까? 이 둘 중에 내가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느냐, 네. 어디다가 좌표를 찍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실패,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 실패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안점이 찍혀 있으면 실패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이걸 해내는 게 더 중요해. 다시 하자. 여기에 좌표가 찍혀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생각에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느냐, 주안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네요, 네, 선생님.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를 좀 생각하면서 실패해도 일어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결국은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경험주의자가 돼서 내가 이 좋은 경험들,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나만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네. 제 자신도 잘 알아가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 시작이 어려운 친구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자신의 유형을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